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12월 30일이에요. 내일 모레면 이제 새해가 밝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꼭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24년에는 2023년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워낙 심하게 좀 걸리다 보니까 기침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었어요. 오늘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은 분들도 요즘 감기가 한번 기침을 하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시고, 우리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프지 마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쾌차 기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예요. 2차 전지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고, 또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또 예전 가격으로 회귀를 했고, 또 걱정이 많으신 분들 있으실 거고, 내년에는 좀 괜찮을 건지 한번 차분하게 되돌아보고, 또 제2의 에코프로는 없는지 있습니다. 분명히 올해는 작년하고 또 내년에는 작년보다 2023년하고는 다른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2023년 연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규모 적자 또 나오면서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던 게 23년 초예요. 그리고 2022년도 초에는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또 굉장히 많은 또 소부장 종목들이 추천이 나왔지만 2022년에는 폭락이 나왔고 2023년에는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올해 내내 좋았어요. 그러면 또 내년 초에는 지금 현재 반도체 소부장주 또 굉장히 추천이 많이 나오고 있고 AI 관련주 추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적자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상관없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공매도가 금지된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공매도가 되지 않는 기업이 쇼커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지수 폭락이 없을 거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즘 생각이 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적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또 AI 반도체나 또 바이오, 또 하반기 때 10월 달부터 12월까지 바이오 관련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저도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실적 보면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눈에 보이는 실적이 좋지가 않으면 그냥 이 기업은 망할 거야 하고 편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 기업들이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업 안에서는 우리가 그 기업을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024년도에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많이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또 지금 당장 오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번 달에 많이 오른 종목 1년 내내 급락하다가 한 달 바짝 올라서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 지쳐서 오래 기다린 종목들을 매도해버리고 나중에 올라가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드린 종목, 실적도 좋고 또 지금 안 오를 이유가 없는데 안 오르는 종목들, 기다릴 이유가 있는지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지금 당장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그 종목들 안에서도 주도주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3번 정도는 시청을 해주시고 노트에 적어 가시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스킵하면서 들으시면은 늘지 않는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또 올해 수고했다, 또 많은 분들 건강 기원이라든지 또 좋은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도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의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집중 분석과 함께 제2의 에코프로 그리고 저평가 세계 1위 대박 주식 탑10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편집 영상이 이 영상은 아니에요. 불사조 유튜브는 지금 편집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19만 1000명이 달성이 됐어요. 20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어요. 근데 새해에는 더 열심히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하나 보시고 쇼츠 영상은 핵심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쇼츠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또 멤버십 가입은 꼭 새해에는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멤버십 시스템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1시간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거기서 종목 진단과 추천 그리고 실시간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 이모티콘 쓸 수 있고 또 여기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기업 분석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루 4,000원이니까 꼭 지금 가입해 보시고 여기 번호가 010-9152-5453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이게 유튜버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시간 라이브를 같이 시청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멤버십을 유튜브를 통해서 가입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신 있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쇼커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세계 경기도 안 좋고 경기 침체고 또 최근에는 또 부동산 PF 얘기도 나오면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은데 증시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2650포인트밖에 안 돼요. 하지만 환율이 이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미국 증시가 전쟁과 함께 또 달러 강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봤어요. 근데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 망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절대 말씀드린 적이 없고 미국 증시 지금 연착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강조드리는 게 어디예요? 일본, 아시아, 인도 여기를 특히 강조드리고 있죠. 내년에는 원화도 좀 강세로 바뀌면서 엔화도 강세로 바뀔 거기 때문에 또 금리가 인하가 될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 피해주들이 특히 또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성장주들 반도체 여기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더 볼 종목은 없는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나스닥도 쭉 보면 쭉 올랐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쭉 올랐죠. 이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횡보하다가 또 흔들기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오른 상황에서 또 급하게 미국 증시가 폭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중국 증시는 폭락을 하다가 조금 되돌림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중국 경제 성장률은 한 5% 정도 됩니다. 중국 헝다 이슈도 있었고 비구엔 문제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죠. 중국 정부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태형건설 같은 경우가 한번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태형건설이 지금 워크아웃 신청하면서 많은 분들 걱정하시겠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조만간에 건설주 부양 정책에 대해서 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영상들을 제가 많이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다른 대형 건설주한테는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는 항상 있었고 작년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또 금리 인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워크아웃을 통해서 1차적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주가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알짜건설주 특히 우리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뭐 GS건설 이런 대형 건설사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원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종 자체 전이는 없었어요. 주가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느 정도 태형건설 문제가 또 중소형 건설주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연관된 회사들. 그래서 태형건설은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F 대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인건비라든지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올해는 사실 건설사들이 또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지 지방 쪽에서는 물량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물량 부족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보시면 금리 하락과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신규 주택 공급 악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PF 부실들이 숫자로 반영되는 시점이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아니었으면 사실 정부 정책 수혜주가 건설 섹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올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약간 쉬고 있는 구간이고, 또 작년 우리 10월 달이 바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설 섹터 안에서는 우리가 뭐 여의도, 무슨 송파, 그리고 압구정, 또 분당 이런 신도시들을 또 재개발,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만 된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충격이 장기화된다든지 신용 경색을 야기할 가능성은 없다고도 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체험 펀드라든지 학습 효과로 인해서 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건설 섹터가 저는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 초에 조선주 얘기했다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도 이쪽 섹터는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작년 초에 삼성전자 한번 1월달, 2월달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적자 나니까 매도해야 되고 4만원, 4만전자, 5만전자 이야기했는데 지금 8만전자 왔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대로 진행이 됐고, 조선주도 올해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올 작년 초에 이것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좋은 얘기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올해 1월달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망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뭐 쇼티지 얘기 나오면서 이제 공급 과잉, 이제 물량을 줄인다고 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고, AI 반도체 호재로 올라서 이렇게 연초에 최저가 있었던 종목이 올해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그 전해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최고점 찍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폭락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있는 종목들이 있죠. 재작년에 삼성전자처럼 연초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초에 조선주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올 초에. 그랬더니 정확하게 1월달 보세요. 1월달에 최저점을 찍고 8월달에 최고가를 찍은 게 조선주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 민감 섹터 실적 좋은 증권주도 뭐 키움증권 같은 종목들 저는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이런데 사실은 키움증권, 삼성증권, 증권주도 좋게 봐요. 왜냐? 월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로 돌렸고, 아마 브로콜리즈 수익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PF 대출에 대한 부분도 특히 키움증권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주가 바닥권에 있는 위치에 있는 대주주, 공매도 금지 수혜주,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종목들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 벌어요. 우리가 항상 지금 시끌시끌한 종목들 들어가서 대박 나는 경우는 10개 중에 하나, 한 달 만에 폭등하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종목 안에서 기회가 있는 종목들을 해야 항상 1년 뒤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삼성중공업 1월달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또 현대 미퍼조선 조선주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자재에서는 태웅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하이로코리아 이런 기자재 정도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섹터가 올 초에 안 좋다고 했던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 러시아 때문에 망한다고 했던 현대차 최저가에서 올라온 모습 보이죠? 기아, LG전자 상반기엔 굉장히 좋았어요. 내년에는 또 LG전자 좋을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2023년 초에 안 좋았다고 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이 올라있는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면 그만인데 부질없다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바짝 더 오를 수는 있어요. 바짝. 잠깐 더. 하지만 그게 내년을 이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코스피 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공매도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기도 있어요. 여기도 공매도가 안 되죠. 그래서 삼성전기, MLCC, 자율주행 이런 쪽도 우리가 연관된 종목들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뭐 이제 8만원 다 왔어요. 예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삼성전자 8만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달 삼성전자 또 삼성중공업 보면서 또 올해 1월달에 안 좋았던 특히 또 지금 현재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봐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자체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정배열에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지금 2655포인트 조금 빠지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을 한번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 오른 종목 안에 좀 집중하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뉴스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주주 먹튀 꼼짝마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대주주가 우리가 이제는 먹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요거 보니까 먹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비밀매 방지법이라고 내년 7월 시행하는데 대주주가 앞으로는 매매할 때는 30일, 90일 이전에 거래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쪼개기 매매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매도할 때는 조금 더 규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공매도 테마주가 올해 특히 그 공매도 또 무차익 공매도 지금 공매도 금지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테마주 주가 조작은 올해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임창정 씨 문제도 있었었고 또 무슨 뭐 끝없이 주가 올렸다가 뭐 팍 빼고 뭐 90% 빠진 종목도 있죠. 근데 사실 또 지금 올라가는 게 다 테마주예요. 대선 테마주, 총선 테마주. 주가 조작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중에 망하지 않을 기업들만 해야 되고 급등할 때 따라붙어서 막 추천하면 좋아하거든요. 막 다음날 20% 오르고 이러면은. 근데 결국은 그거 한번 하다가 또 반토막도 금방 납니다. 우리 2년 전에 카카오, 요새 제가 카카오 네이버 너무 좋게 얘기하잖아요. 2년 전에 카카오가 어땠어요? 2년 전에 위즈웍 스튜디오 어땠어요? XR, VR 2년 전에 어떻게 됐었어요? 40분의 1 토막 나고 바이오 20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흔합니다. 그러니까 걸려들면은 매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은 우리가 잠깐 보는 게 맞고 공매도 금지에 대한 수혜주 대형주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6월 달까지는. 아시겠죠? 그 부분은 이 기사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공매도는 우리가 그 금지에도 온도차는 여전한데 공매도 금지하고 제가 올라가는 종목들 안에서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는 종목. 예전에 코스피 200에서 빠진 종목, 미리 외국인이 공매도 치고 허겁지겁 환매수하는 종목, 지분을 늘려가는 종목이 수혜주라고 했잖아요. 바짝 오르고 내려오는 종목 말고. 그래서 그래도 강제로 뺄 가능성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공매도 선진화를 위해서 전산화가 필요한 부분들 분명히 요번에 제도 개선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개인은 어차피 공매도를 안 하니까 뭐 3개월마다 또 연장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공매도 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게 맞는데 연장하게 되면 또 똑같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공매도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저평가가 된 이유는 공매도 때문이라는 것은 뭐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올해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게 베트남, 인도, 또 일본 여기 강조하잖아요. 인도 증시가 또 계속 성장하는 게 중국이 성장률이 5%는 되지만 항상 전교 1등을 하다가 이제 10등권 밖으로 멀어진다고 한다면 인도는 8%씩 성장하고 동남아가 보통 6에서 8% 이렇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하고 가장 많이 교류를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요새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구인난이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분들 자체가 한국에 취업하러 많이 옵니다. 교류가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특히 베트남, 뭐 라오스, 미얀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현대차가 거의 1등이거든요. 지금 뭐 쿠데타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현대차가 인도 쪽에 전기차 판매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데가 동남아입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지금 여행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무슨 태국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뜨겠죠. 그래서 인도 증시가 급성장하고 있다. 저는 인도는 앞으로도 굉장히 희망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공장을 철수해서 동남아로 다 이전하는 이유가 인건비 자체가 중국의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특히 그 안에서도 특히 많이 이제 우리나라가 교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라오스거든요.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요 기사가 이제 어제 나온 건데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라오스가 한국과의 윈윈 동반선장을 원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라오스 같은 경우가 한국하고 여기 보시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요새 라오스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고 여기 라오스가 금은 구리 이쪽이 너무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한민국과 개발 파트너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한국에서도 매우 관심이 있는 나라가 라오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이 라오스가 우리나라하고 경제 교류 자체가 10등이에요. 10등. 여기 나오죠. 저도 깜짝 놀란 게 한국이 라오스 교육국 중에 10위권에 드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라오스라는 나라하고 교역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10위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계속 교류를 늘려가면서 이런 광물이라든지 이런 데를 개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제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LVMC가 라오스에서 삼성전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직원 수가 5,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어날 텐데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일로 다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오스 개발하게 된다면 광산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에 또 투자를 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6.5% 성장하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2 이상 성장할 거거든요. 지금 워낙에 또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경제 교류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동남아 국가로 라오스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라오스와 교류 협력의 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이 라오스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롯데리아라든지 많은 분들이 가는 이 명륜 진사갈비 이런 데가 이 라오스의 이 LVMC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라오스 프랜차이즈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쇼핑몰을 여기 보시면은 라오스 사업 확대를 해서 이 코라오 그룹 자체가 2025년도에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 뭘 할 거냐 하면은 대형 쇼핑몰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이거는 확인을 한 부분이에요. 라오스에서 제일 큰 쇼핑몰 3개를 지어가지고 쇼핑몰의 식음료, 뭐 리테일, 프랜차이즈를 다수 입점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진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울주군이라든지 완도 여기도 지금 수출 1위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라오스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뜨고 있다. 평균 연령은 25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쇼핑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뭐 그 병원 들어가고, 병원이라든지 최대 쇼핑몰에 이제 뭐 삼성, LG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LVMC랑 같이 해서 진행한다는 그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아, 라오스가 뜨는구나. 그래서 제가 인도 기사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확대해서 간다면 미국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침이 있을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고평가라고 생각이 든다면, 팬데믹 때문에 피해를 봤던, 또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죠. 달러 강세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 약세, 엔화 약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화폐 가치도 폭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확대해야 될 부분들은 동남아시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또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요. 내년에 선거가 휩쓸 증시, 피할 곳은 전력기기 조선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선거가 있다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여기가 이제 뭐 선거에 있어서 약간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수출 주주환원이 호재라고 합니다. 엄청 잘 되고 있죠. 이게 AI 반도체도 사실은 여기가 많은 분들 10개 중에 9개가 수백억 적자가 나요. AI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새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런 데가 급등하는데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유튜브 안에서 문제가 될 기업들을 말씀 안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말씀 안 드리는데, 추천하면 그만이거든요. 다른 데서도 그냥 이거 추천하고 다음날 급등하면 그만인데, 혹시나 2월달, 3월달에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매출이 30억이 안 된다든지. 코스피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10년 적자 나도 상관이 없는데, 코스닥은 5년 적자가 난다든지 매출이 30억 미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AI 반도체 편입은 돼 있는데,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거래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타로 보시고, 그래도 실적 나오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뭐 삼성 이런 데는 관련주는 충분히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총선이 있다고 했을 때 조선주도 지금 구인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마 동남아 인력이 한국에 온다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에 구인난이 심합니다. 인구도 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제가 뜰 수 있는 데가 이제 무슨 뭐 이민정책 관련주라든지 이런 데도 뜰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그동안 좀 집중을 했었던 부분이, 혹시 트럼프 당선이 되게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폐기 가능성이 있어서, 요 부분이 있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그리고 일본 증시가 고공행진하고 있죠. 근데 일본 증시는 여기 제가 봤을 때, 자, 월봉 보시면은 몇 년 만에 신고가예요. 몇 년 만에. 그러니까 한 1년 쉬고 급등하고 또 한 1년 쉬었다가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럼 폭락 가능성이 희박하단 말이에요. 엔화도 이제 약세에서 강세로 좀 돌아선다고 했을 경우에는, 너무 약세면 또 안 좋거든요. 엔화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권은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30년 만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 동남아나 아시아 쪽이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매우 중요한 시황입니다. 폭락보다는 안 올라간 종목,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은, 폭등한 종목 같은 경우는 2월달, 3월달 감사보고서 시즌 조심하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주도주들을 싹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는 없는지, 바이오는 지금 올라간다는데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또 자동차는 뭘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까지 잠깐 제가 지금부터 볼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적으시면서 보셔야 돼요. 영상이 좀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하나 싹 정리해 드리기 때문에, 뭐 하나 올라가는 거 얘기하고 다음날 떨어지면 얘기 안 하면 되고 손절 안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당장 관심이 있어서 단타 치실 종목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 종목 안에서 안 가는 종목들 확실하게 봐드릴 거고, 또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뭐 반도체다. 그러면 많은 분들 막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스페타시스 이쪽도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서 윗방향으로 거래량이 터지면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뭐 에이징랜드다. 이런 종목 신규 상장주인데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최근에 신규 상장주는 시스템 반도체 또 들어갔는데 뭐 매출도 거의 없고 그래도 이렇게 막 올라 있어요. 올라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또 뭐 있죠? 뭐 엑시콘 이런 종 반도체 검사 장비.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해서 만약 12월 초에 이걸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블 쳐버렸죠. 그쵸?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서는 큰 수익이 안 납니다. 또 옆으로 눕든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요렇게 발사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을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ISC가 AI 관련주인데 이 테스트 소켓 공급하는 기업인데 21선에서 팍 또 떨어지죠 이거. 여기서 윗방향으로 거래가 터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35,000원에서 10만원 넘게 간 다음에 더 갈 것 같아서 추천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아래로 가버리면 이런 종목은 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 바이오 종목들 제가 최근에 강조하는 종목들 안에서 SK 바이오팜 같은 기업 보세요. 넓게 보세요. 월봉으로 보면 완전히 밑바닥에 있죠. 그리고 두 달 올랐죠. 폭등한 건 아니죠. 그러면 바이오팜이 엑스코플이 매출이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확 떨어지고 정배열로 가고 있죠. 그쵸? 요런 기업들 보시라는 거예요. 노트에 적어두시고 바이오 보실 거면 폭등주만 보지 마시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아직 안 올랐죠. 응? 아직 안 올랐잖아요.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요런 기업도 아 이제 슬슬 움직일래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무슨 반도체 관련주 중에 차량용 반도체 가온칩스 같은 기업이 있어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확 오르고 확 올랐어요. 근데 어때요? 많이 올라 있어요 현재.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많은 분들 뭐 있어요? 넥스트 칩도 있는데 이런 사실 기업이 실적은 별론데 실적은 별로예요. 막 적자 수백억씩 납니다. 근데 이제 넥스트 칩을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관심을 많이 갖는 종목이거든요. 넥스트 칩이라든지 또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뭐 있어요? 넥스트 칩 있고 또 반도체 관련주 안에 또 나무가 이런 데가 자율주행 관련주거든요.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바닥에서 슬슬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월봉상으로 어때요? 실적 너무 좋은데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죠. 이런 121선 정배열에 있는 종목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시끄러운 종목은 넥스트 칩, 뭐 가온 칩스 이런 데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칩은 차량용 영상 카메라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자율주행 레벨 3 CES 관련주로 가고 있는 게 넥스트 칩. 근데 하이비전 시스템도 자율주행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근데 주가가 움직이는 게 대형주 안에선 뭐 있죠? 현대 모비스가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CES 관련주. 여기가 제가 정말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월봉상으로 20월선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20한 8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대위아라든지 대형주에서는 공매도도 금지되니까 틀림없습니다. 한 번도 말 바꾼 적 없어요. 현대위아도 7만원 뚫어서 8만원 이상까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종목이 저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올라갈까? 자율주행 현대모비스가 대형주인데 이게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아까 무슨 넥스트 칩 같은 요런 기업들 본다면 이것도 카메라 영상 처리 시스템인데 실적은 좀 별론데 CES 자율주행 관련주로 갈 수가 있고 또 모트렉스 같은 기업들 있죠. 전장부품 관련주 안에서 CES 관련주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실적이 좋아요. 이건 나무가 비슷한 종목이에요. 요거는 실적이 좋고 월차트도 아직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인데 요런 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주가가 폭등을 안 해가지고. 아시겠죠? 폭등하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주가가 안 오른 거.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죠? MC넥스 같은 기업들. 자율주행의 눈이에요, 눈. 자, 여기가 월봉 20월선에 있고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답답하시더라도 이런 MC넥스, 나무가 같은 기업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형주. 또 많은 분들 칩셋 미디어 좋아하시는데 여기는 무증까지 해서 고점 급등을 이렇게 안 갔을 때 봐야 되는데 급등하고 횡보 칠 때 사면은 한 번 오를 때 단타 쳐야 돼요. 단타. 그래서 요런 것들은 또 막상 우리가 진입하고 나면은 횡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쭉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SK 바이오팜 바이오 보자고 했고 뭐 AI 관련주 특히 보신다면 뭐 삼성 SDS 대형주 안에서는 다 올랐죠. 요거를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AI에서.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쉴 수 있어요. 여기서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오르더라도 충분하게 한 2달 정도 박스권 만들었을 때 여기 생성형 AI 서비스 뭐 클라우드 부분 성장성 때문에 10년 만에 주목받는 쪽이라서 금방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을 한 번 쭉 사고 또 뭐 한 달 뒤에 사고 이렇게 보면은 삼성 SDS도 AI 쪽에 성장하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무슨 제약바이오에서는 AI 쪽에서 네이버 있죠. 네이버. 여기가 쭉 오르고 지금 여기가 안 올랐어요. 네이버를 추가적인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한 달에 보통 5, 6%밖에 안 오르거든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고 공매도 금지 있으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런 기업들을 비교한 게 HK 이노엔입니다. 주가가 120일선 정배열을 탈 때 양매수가 곧장 들어오면서 쭉 한 번 더 땡기고 횡보 들어가면서 올라가죠. 여기서 쭉 20에서 타면서 올라가면서 공매도 금지 2년 전에 최고 좋았던 종목이 카카오예요. 근데 요즘은 또 안 하거든요. 악재 나온다고. 카카오가 최저점 찍었을 때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건설주 지금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카카오 요때 개인들 다 나간다고 나왔어요. 구속된다고 얘기 나왔을 때. 그때가 최저점 찍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65,000원, 7만원도 가능하겠죠. 아시겠죠? 또 바이오 관련주 안에서 많은 분들 시끄러운 종목 보시면은 비만제로제, 팩트론 이런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 많은 분들 제가 공부를 해보면은 여기도 성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현재 나오는 시총 1조인데 8천억인데 현재 나오는 실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또 비만 치료제 뭐 있어요? 응? 기술 이전 완료 신데카바이오 이런 데가 주가가 막상 폭등을 하고 나서 또 반토막 나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가가 예를 들어서 7,000원에서 19,000원 찍었을 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상 떨어지고 다시 가는 부분들. JP모건 컨퍼런스 때문에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막상 많이 오르면 반드시 내려온다. 제가 그 부분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2차전지 안에서는 무조건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여기가 뭐 사실은 철강 수요도 좀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철강주 최근에 좀 좋게 보거든요. 현대제철이라든지 공매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수요도 늘어나고 리튬 가격은 사실은 회귀됐어요. 옛날 가격으로. 그런데 먼저 선조정을 받고 안 올랐고 공매도 금지 기간. 그래서 키 맞추기 상승 같이 들어갈 종목으로 제가 포스코 2차전지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봅니다. 포스코 DX 좋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최고 종목이에요. 여기를 가지고 1000%가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 번 더 오를 수 있어야 한 8, 9만원 찍을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또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왜 못 갔죠? 오히려 에코프로 BM이 수주 나왔을 때도 못 갔어요. 이게 공매도 또 부분들이 있고 여기가 워낙에 모건스탠리 쪽에서 골드만삭스에서 공매도 쳐놓고 파산을 한 쪽이다 보니까 지금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퓨처엠하고 가장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2차전지 포트폴리오 다변화 관련된 종목이고 현금 흐름이라든지 자본 조달 리스크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포스코 홀딩스 쪽이. 그쵸?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년 앞으로 뭐 5년 보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포스코 퓨처엠은 왜 또 가능성이 있냐면 뭐 수요 둔화라든지 공급 과잉, 우려에도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국내 유일의 음극재하고 양극재 동시에 생산하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주회사가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잖아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수주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 떨어졌던 이 매물대까지 반등을 해준 반면에 포스코 퓨처엠은 공매도 금지된 이후에 쭉 올라가죠. 외국인 지분 늘리는 거. 그래서 제가 HLB 같은 게 그때 수혜주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주가가 떨어지고 외국인들의 쇼커버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급등시킨 가격 위로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면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상층 가격 위에서 지금 거래하고 21선에서 아직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한번 반등을 강하게 노려본다면 뭐 많이 올라가면 한 45만원 전 정도까지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2차 전지 관련주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원통형이 우리가 그 46 시리즈 있죠. 주행거리가 늘고 뭐 생산 비용이 감소해서 수요가 늘어난다.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대형주 안에서 아직 이 위에는 회복을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LG화학 여기가 사실 이 윗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뭐죠? 삼성 SDI. 여기 보시면 돼요. SDI, LG화학 요쪽 보시고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본인들이 지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서 포스코 홀딩스도 키 맞추기 상승이 들어간다면 적어도 이제 한 60만원 선까지는 반등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승부수입니다. 이 60만원으로 갈 때마다 여기서 바로 급등을 하려면 내년에 반드시 모멘텀이 세게 나와야 돼요. 상반기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58만원, 60만원까지는 빠르게 도달될 수 있어도 이 위에 신고가를 가려면 연봉 10년봉상으로 15년 만에 신고가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매집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윗단을 가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에도 강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나오면 여기 뛰어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윗단까지 보실 분들은 이 뭐 100만원 보시고 200만원 보실 분들은 아예 2년, 3년 묻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내가 이 고점에서 많이 매수하신 분들은 1차 매물대까지를 일단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가 반등이 같이 들어가면서 포스코 엠텍이 또 상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는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또 트렌드가 예전에 많이 떨어졌던 이런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종목들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조금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AI 반도체는 조정이 안 나왔지만 2차 전지 조정 많이 나왔다 그랬죠. 뭐가 많이 나왔어요? 레몬 같은 이런 실적이 없는 기업들도 레몬 올랐다 다 내려왔고 EV 첨단 소재 올랐다 다 내려왔고 지오릿 에너지도 수십 배 올랐다 다 내려왔어요. 이런 기업들은 그냥 기대감 리튬 개발로 인해서 급등을 해서 새롭게 뭔가 뉴스가 나오는 2차 전지 광산 관련주는 몰라도 폭등을 했다 내려온 종목들은 만약에 폭락해서 반등 나갈 때 같이 좀 비중을 줄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삼성에서 LG화학,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또 에코프로 BM 이런 쪽은 그래도 우리가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나머지 2차 전지는 다 급등시켰다가 다 내려온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차 전지 대다수가 폭등을 했다가 막 10분의 1 토막 나고 막 STX도 있었고, 그쵸? 요런 기업들 다 내려왔어요. 남들이 10배씩 단기간에 해먹은 거, 뭐 2년 전에 해먹은 카카오 이런 거 말고 최근에 해먹은 종목 안에서 폭락한 종목은 반등시 비중 축소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롭게 뜰 수 있는 종목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AI 플리토 같은 기업들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생성형 AI 쪽에서는 우리가 성장이 된다고 했는데 상장되고 나서 폭등하고 나서 아직도 고점 못 가고 있죠. 막상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내려온 다음에 포스코 DX는 워낙에 실적이 좋고 포스코 제철소라든지 스마트화 전면 시행 수에 따른 기대감이 있고 이제 소재 쪽에 이제 신성장 사업이 있고 이전 이야기가 있어서 주가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잘 보면은 급등하고 내려오고 급등하고 내려오고 급등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다 따라서 하면 또 내려오는 타이밍에 손실 보면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막상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가장 시끄러운 게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게 시끄러워요.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한올바이오 파마도 잘 보세요. 폭등도 점상하고 내려오죠. 급등하고 내려오죠. 급등했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먹으려다가 추가적인 급등이 안 나올 경우에는 JP모건 컨퍼런스 때문에 잠깐 올랐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쪽도. 그러니까 막상 많이 올라 있는 거 얘기하면 그만인데 한 번 더 갑니다 해서 안 갈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걸 하셔야 돼요.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 우리가 리오프닝 주식이 왜 올라가나요? 대한항공이 운송업종이 장기적으로 좋고 여객이 호황이고 또 리오프닝이 됐고 국제유가가 안정화가 된다면 순이익이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 안 갔잖아요. 이제 폭락하고 2년 전에 급등했다가 이제 월봉 20에서 회복하려고 그러죠. 대한항공 뭐 하나투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 우리가 CJ 계열 CJ 제일제당도 공매도 금지로 해서 올라오면서 CJ 대한통운 이런데 다 올라오잖아요. CJ ENM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급등했던 애들 중에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월봉 20월선까지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간 거 중에 리오프닝주 안에서 우리가 실적이 사상 최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주가가 유증까지 마무리됐고 재무구조가 완벽하게 개선이 되는 영구채에 기관들이 물린 게 12,000원입니다. 스텝업 방식으로 했던 게. 그리고 올리브 네트워크 쪽만 해결이 되면은 요런 쪽이 월봉 20월선을 안 갔잖아요. 위에가. 그러니까 위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8,000원 만원까지는. 지금 여기 쇼커버가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 유상증자 5,500원에 받은 게 소화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CJCGV는 시장하고 상관없이 키 맞추기 급등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실적은 엄청 좋아지고 지금 1,000만 지금 영화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또 상반기에 또 내년에 뭐 있어요. 범죄도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베트남 쪽하고 인도 쪽 실적 개선이 가파르게 됩니다. 중국 쪽하고. 그래서 CJCGV 5,700원인데 가지고 계시면은 순식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리오프닝 종목에서 안 간 거 보신다면 아시겠죠? 안정적으로 움직일 걸 해야 돼요. 안 가더라도 강원랜드 같은 거 그리고 뭐 또 뭐 있죠? 롯데쇼핑 요런 거 정배열 지금 이게 배당 때문에 떨어졌는데 주가가 지금 정배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요런 거 요건 사실 배당주 매력이 좀 있어서 그래요. 바이오 종목 안에서 또 뭐가 있냐면 바디텍메드가 있었죠. 바디텍메드가 최근에도 강조 드렸던 종목이 알테오잔하고 바디텍메드예요. 국내 면역진단 쪽에서는 여기가 선도업체입니다. 반려동물 시장한 거, 동물의약품 쪽, 바디텍메드 이런 데가 주가가 좀 오르고 조정 나오고 조금 오르고 조정 나오고 지금 정배열 신고가로 가고 있고 조정 나오고 있죠. 요런 거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월봉상으로 추세가 타는 종목이에요. 요런 거를 조정 나왔을 때 보세요. 급등주 보지 마시고 바디텍메드 바이오 종목 안에서 그럼 동물의약품 관련주도 뭐 있어요? 대한유파 중소형주에서 안 움직였는데 21선 정배열에서 있단 말이에요. 요런 종목이 요런 게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 무섭게 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100%씩 올라가거든요. 한 달 만에 200%씩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기술 이전 얘기 나오고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한 달 만에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이 오래됐죠. 여기 실적도 엄청 좋은데 대한유팜 같은 기업들 올라가면 아마 20% 30% 급등 가는 가능성이 높아요. 공매도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도 아까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키움증권이 어쨌든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PF 리스크가 없고 심지어 해외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딱 20월선 타는 추세잖아요. 2년 만에. 요런 위치에 있는 게 한화투자증권이 그래서 오른 겁니다. 지금 월봉 20월선에서 급등 나왔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하지만 저는 여기 이렇게 떨어졌을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게 한화투자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PF 리스크보다도 두나무 지문 6% 갖고 있는 거, STO 시장 개방, 뭐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쪽 때문에 뜨는 건데 박스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가 크게 20일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올라가면은 여기 3,900원 돌파하게 되면 한 4,000원, 4,500원까지 열려 있는 데가 또 하나 투자증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종목 스타일이 있고 막 올라가는 거 뭐 있어요? 알테오젠 항상 강조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알테오젠이 저는 이 기술 이전 관련주 중에 실적이 가장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바이오주 종목 안에 리스크는 이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알테오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펩트론 이야기하는데 여기 비만 치료제는 사실 펩트론이 살려져 있어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 여기를 보시면 돼요. 건 여기 보면 됩니다. 많이 올라있는 종목 안에서는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쨌든 위탁생산 CMO 사업 쪽에서는 괜찮거든요. 요것도 진짜 오랫동안 안 간 종목이에요.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대형주에서는 이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관련주 안에서 아까 자율주행 제가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고 나무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주행 모트렉스하고 MC넥스까지 보시면서 하나 더 본다면 퓨런티어가 그나마 박스를 좀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디바이스 센싱 칩이 앞으로 시대가 열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데예요. 자율주행 쪽에서 실적이 전 좋은 것만 보는 게 MC넥스, 나무가 이쪽 보거든요. 모트렉스하고. 근데 여기도 만약에 윗방향으로 거래가 터진다면 그 대신 여기 120에서 깨면 안 됩니다. 월봉상으로도 그래도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거래가 터져서 신고가를 가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데가 여기 퓨런티어라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로봇 쪽이나 뭐 이쪽 수술 로봇 이쪽 본다면 큐렉소 여기가 그나마 기관들이 좀 들어오는 데인데 아직까지는 반토막 나고 아직까지는 윗방향으로 거래가 안 터졌어요. 근데 위로 거래가 터지게 됐을 경우에는 재활치료 쪽이나 수술 로봇 쪽에서는 큐렉소 여기가 가능성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좋은 것만 다 찾아놓은 거예요. 제가 다 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근데 우리가 키드루다 이쪽 때문에 저는 좀 좋게 봐요. 매출이 높은 쪽이 키드루다인데 내년 9월에 삼상 종료하고 승인 난다고 했을 경우에 바이오 종목 안에서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여기랑 또 많은 분들이 레고캠 바이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요번에 기술 이전 이야기도 있고 근데 결국은 한 달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2년 폭락하다가 한 달 오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레고캠 바이오를 지금 따라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121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상관없이 일봉상으로 121선 타고 다시 121선으로 온 종목 안에서 대박이 나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잖아요. 121선 정배열에서 한번 탔다가 다시 바닥권에서 121선에서 거래 터지는 게 더블 치는 거가 크게 먹는 거지. 지금 알테오젠인지 레고캠 바이오 질른다는 것은 우리가 또 리스크 감내하고 가는 거예요. 그쵸? 바이오 종목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네오오토라든지 이런 거 자동차주 이야기하면서 121선 자리 와서 바로 급등 들어가죠. 그쵸? 대동도 마찬가지고 121선에서 급등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많이 말씀 네오셈 같은 거 더블을 치고 나서 121선에서 거래가 윗방향으로 터진 걸 무조건 봐야 됩니다. 요런 거. 이런 게 왜 가겠어요? 그래서 안 간 거 중에 그래서 LVMC 홀딩스를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더블 치고 내려와서 성장 동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광산이라든지 지분 매각이라든지 무슨 지금 그 플랫폼 사업 지금 개발되고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게 이제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LVMC가 월봉 20월선에서 급등 준비하잖아요. 주봉상으로도 주봉 120주선에서 급등 준비하잖아요. 거래량 없었잖아요. 요번 주 조정 나왔을 때. 올라가면 순식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시총이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만 다 되더라도 뜬구름 잡는 사업 없고 편의점이 2,000개까지 늘어난다면 이게 2조 안 가겠어요, 시총이?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템바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AI 관련주는 또 뭐가 있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네이버도 있지만 인공지능 이쪽 소프트웨어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기업들이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넥스트칩도 그렇고 실적이 안 나와요. 근데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위로 거래량이 터지면 괜찮은 거예요. 위로 거래량이 터지면. 안정적인 거 보실 거면은 저는 항상 현대차 관련주, 현대차, 기아 무조건 여기 보시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초대형주에서는 SL까지 보시면 돼요. 초대형주 안에서는. 아시겠죠? 거기서 이제 제가 좋게 보는 게 밑에 있는 좀 현대공업도 있고, 뭐 DY, 자율주행 DY도 있어요. 요런 기업들이 급등 내려와 있죠. 급등하고 나서 올라가면 순식간에 20% 올라가면 이런 DY 파워 가지고 있는 DY, MS 오토텍, 요런 기업들이 월봉상으로 현대위아라든지 보세요.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같은 월봉 20원선 위치에서 위로 거래량이 안 터졌고, 올해 올라봤자 안 오른 거 아니에요. 26% 오른 종목이 MS 오토텍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는 안 봅니다. 급등하면 좋다고 이제 하기 쉬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위로 쳐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친 게, 이런 자리에서 무슨 뭐 KC텍 같은 경우 요런 반도체 순식간에 요런 자리에서 쳐서 더블 치고 나면 관심이 이제 막 KC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는. 근데 MS 오토텍 같은 기업을 지금 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얘가 갖고 있는 명신산업의 가치를 보세요. 여기도 당연히 봐야 되잖아요. 공매도도 안 되고 121선 요런 자리에서 급등이 들어갈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MS 오토텍 같은 기업들 보시고, 시끄러워지면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도 보세요. 여기가 이제 뭐 AI 관련 특허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막 시끄러웠던 종목인데, 키오스크 얘기도 있고, 보시면 주가 폭등하면 내려오고 싼 고점 찍고 이럴 때 막 좋다고 얘기하면 다 내려왔죠. 지금 이런 자리는요, 반토막 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안 갔을 때 봐야 되는 거 위주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올라있는 종목 안에서 또 반도체,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들이 횡보가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쭉 땡긴 다음에 횡보 들어갑니다. 또 여기가. 그러니까 쭉 땡긴 다음에 횡보 들어간 종목은 위로 거래량이 터져야 가는 거예요. 반도체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보면은 이런 거 추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막상 신규 상장된 실적 좋은 게 아니에요.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들어가고 나면은 여기서 막상 또 이제 한 두어 배 오른 다음에 내가 사면 마이너스 20% 먹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급등했을 때는 단타로 보셔야 돼요. 안 갔을 때 갖고 있어야지 내가 좀 올라가면 수익을 보는 거지, 막상 오를 때 질러선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 안에서도 제가 그나마 여기서 포스코홀딩스 여기서 한번 쫙 당기면은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포스코 DX는 계속 좋다 그랬고, 포스코 엠텍도 순식간에 하루 상쳐서 보상 받잖아요. 하루 상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갖고 있다가 다른 거 움직일 때, 포스코 엠텍 횡보 들어갈 때 다른 거 움직일 때 이거 안 좋다고 얘기해버리면 이거 상한가 놓치는 건데요. 그쵸? LNF도 최근에 지금은 LNF를 또 막 강조해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반등을 먼저 노렸기 때문에. 여기 합작회사 6월달에 만들었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야기했죠. 양극재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 나왔고, 뭐 음극재 신사업하고 있고, 테슬라 이 판매량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월봉상으로 폭락한 다음에 20월선이 안 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게 되면 12만 7천 원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한 24, 5만 원 가면은 또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이상을 뛰어넘으려면 완전히 내년 전망이 좋아야 돼요. 근데 연봉상으로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은 눈높이 자체를 매물대까지 보시면 돼요. 24, 5만 원.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 루닉 같은 기업에 이게 실적 보고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요새 제가 실적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여기가 뭐 수백억씩 적자가 나더라도 일단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루닛이 의료 AI 기업에서
호주 볼파라 인수하면서 이게 올라간 거거든요. 유상증자 2천억 했어요. 근데 9천원에서 13만원 간 거를 여기서 당장 간다? 그렇기는 힘들어요. 유무자 하고 나서. 가더라도 한번 확 오른다 그러면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물대라서. 그러니까 실적 때문에 이렇게 루니처럼 20배가 올라갈 템버거 종목을 실적 상관없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암진단 플랫폼 얘기 나오고 얘기 많이 나옵니다. 두상 로보틱스가 왜 이렇게 올랐겠어요? 협동로봇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실적으로 5년 연속 적자나는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예요. 여기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부채 많은 것만 안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부채가 없잖아요. 여기가 대기업이지만 수백억 적자가 나더라도 부채가 없고 협동로봇 시장, 뭐 브랜드 인지도, 미국 필두로 수출을 늘어날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7조 5천억 시총이에요. 아시겠죠? 금양도 제가 항상 조심스러운 게 저는 이거를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시총이 7조입니다. 10조 찍고 건설사, 대형 건설사 3개 합쳐도 저거 안 돼요. 그래서 남들이 크게 먹은 거를 단기간에 한 거 하지 마시고 보세요. 카페24도 지분 매각, 최근에 제가 LVMC 강조드리잖아요. 요거를 강조드리면서 이거는 뭘로 여기서 급등 들어갔나요? 허구한 날 적자인데 실적이 나아질 거야. 유튜브 쇼핑으로 매출액 늘어날 거야. 그리고 구글로부터 투자 유치할 만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카페24가 더블을 먼저 한번 치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121선 자리에서 월봉상으로 월봉 20월선에서 월봉 20월선을 타는 종목을 하셔야 돼요. 월봉 20월선에서 타서 순식간에 100%가 올랐죠. 한 달 만에. 그러면 지금은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 조금 쉬어간다고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런 지분 매각 이야기도 있는 게 이제 어쨌든 여기 대주 지분이 워낙 높고 전환사채 주식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인도차이나뱅크 지분인 LVMC가 여기서 월봉 20월선을 시작하니까 뜨면은 4,200원까지 4,500원 여기 열려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 무조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안정적인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이더 플랜 이건 건들면 안 됩니다. 오르든 떨어지든. 예전에 제가 이거하고 비교했던 종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히스트 오토인테크로 해가지고 배용준 씨가 예전에 뭐 1,000원짜리 8,000원에 인수된다 그래서 저는 그 8,000원에 인수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17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분으로 팔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가 삼자배정 물량은 못 팔아도 다른 걸로 미리 올랐잖아요. 여기 이제 공시 나오기 전에 10배 해먹은 거 단기간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새 또 보세요. 아무리 실적 나더라도 코어라인 소프트가 여기 주가가 또 왜 올랐어요? 의료 AI 적자 탈피, 적자 많이 납니다. 근데 신규 발행 주식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보는 게 SL 같은 경우 헤드램프 관련주, 현대공업은 자동차 내장재 관련주 바닥권에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성우하이텍, 화신, 서현이와 자동차주 실적으로만 비교할 거면은 서현이와 강조하잖아요. 여기가 변속기 쪽에 네오오토를 멤버십에 소개시켜드리고 네오오토가 상한가 간 거예요. 네오오토가. 근데 막상 급등하면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더블 치고 내려온 종목에서 121선 월봉 20월선에서 급등 노릴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크게 먹으려면은 안 가더라도. 아시겠죠? 지금 다 내려온 종목에 모베이스 전자도 있어요. 이것도 다 내려왔습니다. 급등하고 막 시끌시끌할 때 사면은 한 석 달 동안 남들 갈 때 안 갑니다. 무선 충전, 전기차 관련주. 또 아진산업은 제가 다른 이슈가 있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것도 저평가예요. 서현이와가 오히려 완전 실적으로만 비교할 것 같으면 인도의 전기차 부품 공장 설립하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주로 현대차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내년에 기대되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올랐던 동원금속, 그때 LV하고 같이 설명드렸던 동원금속 같은 경우가 몇 배 오르고 다 내려오고 지금 이게 범퍼 만드는 회사거든요. 자동차 부품 회사. 이런 회사들이 스리슬쩍 조금 반등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주가 연초에 올라갈 것 같아요. DY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동차 부품 쪽, DY 오토, DY 파워, 센서 클리닝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현대차 공동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가 자율주행 핵심 레벨 4 수준으로.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고 나서 올라가면은 순식간에 20%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안 오른 종목 안에서 우리가 정말 좋게 보는 게 MS 오토텍이에요. 요럴 때는 많은 분들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구동모토 쪽이라든지 배터리, 구동모토, 현대차, 기아차 1차 벤더, 왜 핫스탬핑인 차량 경량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테슬라 소외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은 순식간에 정고점 찍어요. 월봉 20월선 자리에 있는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자리라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경창산업 이런 종목 구동모터 관련주인데 전기차 모터 관련주예요. 여기도 급등을 할 때 순식간에 더블 치고 다 내려왔습니다. 반토막으로.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21선에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FT도 소개를 시켜드렸고, 자동차 쪽에서. 연료 부품 쪽이에요, 여기가. 의장 부품 필러텍 쪽. 여기. 페미스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데거든요. 차량, 이제 친환경, 이제 가열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것도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으로 MS 오토텍이랑 만약에 올라간다면 저항 뚫을 가능성이 있죠. 거기서 이제 어쨌든 제가 대형주 안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워낙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CES 수혜주로 보고, 그 다음에 수직 계열화 잘하고 있는 현대위아, 그러니까 전기차 공장의 생산 로봇 쪽, 그래서 월봉 20월선에서 거래량 늘어나죠. 이런 것들이 급등 들어갑니다. 현대위아, 대형주 안에서 SL, 그리고 현대차는 공장 매각에도 불구하고 주가 강세. 제가 유튜브 하는 그날까지 한다고 한 게 현대차예요. 유튜브 하는 그날까지 현대차 전고점 뛰어넘을 수 있는 대형주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자동차주 여기가. 그래서 테슬라가 택한 NACS 전기차 표준 충전 방식에도 채택됐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수혜주 미국 공장에서 판매 잘 되고 있고 인도 쪽에 우리가 전기차 아이오닉5 판매 1위예요. 러시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역대 최대 판매량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관련주 현대위아 모비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그래서 요런 거를 보면서 자동차주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캠버거를 노리고 있는 LVMC 소개하면서 추가적인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구독자 엄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1시간 7분 했는데 이거 정리하는데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웬만한 건 다 외웁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뉴스가 필요한 부분들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LVMC는 지금 모든 준비는 마쳤어요. 연봉상으로 어때요? 올해 안 오른 거 아니에요. 42.33이 올랐으면서 이 위에 매물대가 얼마부터 없어요. 4,500원 뚫으면 위에 매물대가 아예 없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연봉상으로. 차트 월봉상으로 20월선에서 급등 가면 120월선까지 올라갈 만한 종목 뭐 있죠? SK네트워크스. 자, 120월선 급등 들어왔죠. 20월선에서. 올 초에 충전했던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한화오션 전부 다 월봉 20월선에서 120월선 급등 찍은 종목이 한화오션,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래서 제가 연초에 엄청 많이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리고 대우건설. 이것도 월봉 20월선에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워크아웃 때문에 다른 기업 워크아웃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만약에 대우건설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원건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해외 쪽 매출이 제일 많은 데고 가장 실적이 좋은 데가 대우건설이에요. 실적, 부채 이런 거 아예 문제가 없고 하나 정말로 제일 많이 뜰 수 있고 해외 쪽 원전 설계라든지 수주를 가장 많이 따고 알짜 노른자 재건축 재개발 한남동부터 해서 다 하는 데가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태영건설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오르지 않는 작년 초에 삼성전자 최저점 1월달 그리고 삼성중공업 1월달 최저점 건설주는 정부 정책이 나올 겁니다. 호재 나와서 급등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대우건설 제가 요걸 설명을 빼먹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LVMC 월봉 20월선에서 급등 들어갈 종목이죠. 연초에 모멘텀 너무 많아요. 주봉 20주선에 있죠. 여기서 뚫으면 정고점 매물 아예 없어요. 일봉 121선 정배열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1200억을 3년 동안에 매수한 거를 하나도 안 팔았어요.
이 가격에 샀습니다. 이 가격에. 그러면 여기 더블 치고 내려와서 정고점 안 뚫은 종목 뭐 있어요? 뚫은 거 최근에 소개시켜놓은 네오셈, 태성 다 똑같죠? 월봉 20월선에서 주가 연타석 급등, 네오셈 월봉 20월선 연타석 급등, 주봉 120주선 찍고 급등, 태성 주봉 120주선 찍고 급등, LV 주봉 120주선 찍고 급등 안 들어갔죠. 근데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LV가 2,515원, 25원인데 많은 분들 요것만 보세요. 이제 주말 동안에 나온 게 아까 광물도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했는데 아까 LVMC 아까 초반에 한번 또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 의료기기 지금 최근에 바이오 쪽 줄기세포 뜨고 있잖아요. 의료기기 시장을 이 기회로 삼는다는 뉴스인데 여기가 이 LVMC가 의료기기 의약품을 라오스 내에서 이제 여기서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 50%, 트럭 90%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EV 뚝뚝 전기차를 모바일 어플로 이제 불러서 전기차 이제 교통수단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현재. 그리고 편의점 2,000개까지 가면 매출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 자회사 편입하면. 반드시 편입하겠죠. 인도차이나 민간은행 1위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LVMC에서. 오세영 대표가. 그러면 거기에 1,200억이 여기 투자가 돼 있다는 건데, LVMC에 의약품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또 하고 있는 데가 쇼핑몰 아까 3개 짓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의약품이 진출을 많이 하는데 하고 있는 데가 LVMC예요. LVMC. 라오스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동구바이오 제약이 LVMC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이제 병원까지 설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채널A 방송하고 매일경제 방송에서 이제는 라오스의 병원 같은 것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구바이오 제약의 합작법인 설립한 거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기사 보면 동구바이오 제약이 라오스 1위 기업과 손잡았다. 여기가 LVMC잖아요. 이제는 내년에 합니다. 법인 설립해서. 동구바이오 제약도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가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 진출하거든요. 라오스는 LVMC랑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LVMC가 줄기세포 관련주가 최근에 급등 들어가고 있잖아요. 줄기세포가.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요 기사를 보세요. LVMC가 이뉴미스 바이오랑 스마트셀랩, 란상홀딩스와 세포치료제 사업 진출했죠. 합작법인 설립해서. 그래서 라오스의 제일 큰 기업과 보시면은 이 합작법인을 통하여 동남아 재생의료 사업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대형 쇼핑몰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세포치료제가 동남아 지역에 확장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기 대표가 라오스 사례로 딴 데도 진출한다고 하는데 여기 이 코라오 그룹, LVMC 홀딩스, 라오스에서는 코라오라는 이름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MOU 합작법인 설립했죠. 지금 바이오 뜨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더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뭐냐면 라오스의 디지털 솔루션 수출하는데 지미션이라는 데가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제 콕콕챗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라오스 정부기관에 다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가냐면 지미션이라는 데가 이게 벤처 지원을 받아서 동남아 시장 진출했는데 여기가 지금 LV랑 진출한 데예요. 그래서 라오스 현지 과학부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수주를 했잖아요. 이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많은 분들 못 찾거든요. 제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요거는 뭐죠? 아, 요것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요거 제가 또 멤버십에만 설명을 어제 드린 건데 콕콕챗이 출시되는데 우리가 라오스의 마트 있죠. 대형 마트는 20개 그리고 우리가 아예 시장도 가지고 있죠. 라오스 최대로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게 LVMC인데 거기서 납품받고 전라도 완도군에서 다 수출한 거 수출 1위 하고 있죠. 라오스 쪽에. 근데 온라인몰을 곧 오픈한다고 합니다. 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오스 쪽에 온라인 쪽으로 최초로 시도한다는 거예요. LVMC가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현대차, 기아차를
조립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SKD, CKD 방식을 통해서 라오스 점유율을 50% 늘려서 예전에 시총이 1조 5천억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대로 하고 있고 이제 환율 내려가서 차값이 3배까지 올랐다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이 마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쿠팡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라오스에서 이제 라오스 국민들이 스마트폰은 80% 보급이 됐거든요. 이거 마트 통해서 이걸로 주문하면 배달까지 해주는 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곧 오픈합니다. 제가 찾아낸 거예요, 어제. 그리고 자 보시면은 자 지금 그때 말씀드렸죠. 코콕 무브. 그래서 우리가 라오스 모빌리티를 통해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콕 무브 통해서 이거 다 배달해주는 이 물류 쪽 장악했죠. 택시 시장, 택시도 이제 라오스에서 부르면 LV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코콕 무브 통해 갖고. 이게 지금 엄청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마트가 편의점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편의점이. 그럼 벌써 400호점까지 내년에 다 오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이 지미션 있죠? 여기 MOU 체결했잖아요. 여기 장차관이 나와서 오세영 회장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제 기사가 나온 건데, 그래서 보시면 스마트시티 벤처기업과 함께 이 라오스가 엄청 뜨고 있고 한국에서 내년에 교류를 가장 많이 할 나라로 라오스를 선정을 했잖아요. 여행 국가로도. 그래서 이게 국내 벤처기업 80%는 내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해외 쪽에 진출을 한다는 건데 동남아시아를 진출한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일부 계약을 이제 수출 계약까지 이르는 성과를 거뒀고, 요게 지금 여기 LVMC 기사가 안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요거를 또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지미션 있는 데가 요거죠. 요것도 이제 LVMC하고 저기 MOU 체결한 기업이 어제 뉴스 나온 거예요. 라오스의 디지털 솔루션 수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매일경제하고 채널A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 여기 영상 분석, 인공지능 컨택센터, 통신 서비스, 디지털화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라오스 정부에 디지털 전환한다고 우리 매일경제방송에서 봤죠. 오세영 대표가 나와서 콕콕 채시 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요걸 통해서 기술 신뢰가 뒷받침돼서 라오스의 디지털 전환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전자, 유통 최대 기업인 한국계 코라오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축, 통신, 업무 자동화 분야에서 디지털 쪽에 다양한 노하우로 추적해온 지미션 간의 협력을 통해서 라오스 전반의 디지털 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요 기사가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수출됐다고, 라오스에서. 이해되셨죠? 요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콕콕 챗이 출시가 돼야 되는데 라오스의 카카오텍 요거 출시가 됐잖아요. 여기 기사 보이죠?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저런 기술까지 이제 대입을 해서 콕콕챗에서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가능해진 인도차이나뱅크 은행에서 이제 금융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LVMC 2대 주주인 인도차이나뱅크 금융과 콕콕마트, 달랄라오 유통사과의 연계를 통해서 인도차이나뱅크는 라오스 민간은행 1위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쇼핑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도 간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온라인몰 오픈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정말로 LV가 한다고 하는 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라오스는 교역국 간의 10위권에 드는 국가예요, 여기. 제가 처음에 기사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콕콕챗이 이제 라오스의 카카오톡을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면서 온라인몰까지 장악한다. 코로나 팬데믹 때 온라인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오세영 대표가 준비한 거잖아요. 이분이 어쨌든 하겠다고 한 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몰 오픈한다는 거 찾아냈어요. 이거 기사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호재를 통해서 주가는 저 멀리 오를 수밖에 없겠죠. 베트남 트럭 2위, 미얀마 현대차, 캄보디아 쪽은 뺐습니다. 캄보디아 쪽은 중국 전기차 판매 엄청 잘 되고 있고 또 쌍용차 KG 모빌리티가 한국에서도 요즘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 통해서 지금 차트 보시면 2,515원인데 제가 분명히 이틀 전에 말씀드렸어요. 2,700원 돌파하면 바로 날아간다고. 근데
지금 현재 2,500원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지분 매각, 이제 카페24처럼 지분 매각 이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라오스 기회의 땅, 어제 이거 지난주 기사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LVMC가 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전기차 뚝뚝이 전기차 충전소하고 온라인 마트 통해서 배달해주고 주문하고, 이거를 지금 여기서 하겠다는 기사잖아요. LVMC가 전부 다. LSM이 여기 그 LVMC 합작법인인데, 이 LSM, 이 코코노살로에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간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찾아가지고. 거기에 라오스에서 광산 개발을 하게 되면 LV는 폭등하는 거예요. 지금 뉴스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에 나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최근 오늘 소개해드린 거 온라인몰 이제 오픈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미션 이야기 해드리는 거고, 인공지능 AI 줄기세포 치료 동구바이오 제약이랑, 그러면 광물자원 천국 라오스가 여기서 이제 한국하고 협업한다고 했을 경우에 광산 준비 2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LVMC가 전화는 맨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라오스의 병원, 마트, 편의점, 그리고 뭐 쿠팡, 택시, 전기차 충전 다 하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까지, 병원까지 짓고, 그러면은 쇼핑몰 짓고, 그러면 이게 광물 자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글로벌 상장 광산회사에서 무려 2년 일한 사람이 여기에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LVMC에 상장회사 일했던 사람이. 그걸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그래서 지금 2,500원에서 2,520원 이 가격에서 그냥 보시고, 올라가서 2,700원 올라가면 강하게 보시면 되시고, 월봉상으로도 뻥 뚫려 있는 데가 4,200원 뚫으면 위가 뻥 뚫리거든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도달된다. 연차트로도 안 오른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2의 뭐 에코프로, 제2의 카카오, 템베거 종목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시총은 한 2조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한 나라를, 국가를 책임지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기업이고, 이제 뭐 GS 리테일, CU처럼 편의점까지 막 짓고 있잖아요. LVMC.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이 전부 다 LVMC랑 진출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시총 2조, 3조, 뭐 금양도 7조, 몇 조가 흔합니다. 근데 라오스에 지금 직원이 6,000명이나 있고, 이제는 마트 통해서 10,000명까지 넘을 거 아니에요. 은행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시총이 몇 조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딴 거 없이 여기 대주주가 1,200억을 지금 이 가격에 넣어놨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부채가 없어요. 영업이익은 흑자입니다. 이제는 다 바뀔 거예요. 하도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지, 여기는 재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재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채 비율이 50%밖에 안 되는 자동차주 중에 부채 비율이 제일 낮고, 또 여기 오세영 대표가 여기에 지분이 현재 눈에 보이는 건 41%인데 인도차이나뱅크 전환사채 주식 전환 안 한 게 들어가면 55%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뱅크가 이미 주식 전환 한 게 12.33이고, 그래서 연초에 가장 세게 달릴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LVMC 지금 현재 뉴스 정리 정말 꼼꼼하게 싹 정리해드렸어요. 정말 많은 분들 도움 되시라고. 그래서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어요. 1시간 20분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제가 항상 부족한 게 있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분명히 많은 분들한테 충분히 도움될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지금 그냥 가지 마시고, 너무 많이 도움된다,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불사조 파이팅. 오늘 영상만 3번 보더라도 주도주 다 정리됩니다. 지금 뭐 봐야 될지 다 정리해드렸어요. 완전히 급등하는 실적 상관없는 종목들은 뺐어요. 테마주나. 왜냐하면 그런 거 잘못하면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팩트에 근거한 내용만 말씀드렸다. 그리고 멤버십에 오시면 매일같이 종목 진단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매일같이 소통방송 라이브 1시간씩 하는데 하루 4,000원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 가격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모티콘도 쓸 수 있고, 종목 진단, 기업 분석 다 해드리고, 추천 다 해드리니까. 단타도 이제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종목 안에서 충분히 대박날 수 있는 종목들만 골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타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기 유튜브에 가입 안 하시면은 라이브 못 보시기 때문에 유튜브에 가입하셔야 돼요. 하루 4,000원.
정말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010-952-5453으로 문자 주세요. 문자로.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됐습니다. 감기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많은 분들 건강 꼭 챙겨주시고 새해에는 꼭 성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를 원했고 성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불꽃가족분들 많이 사랑하고 또 꼭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